AI 데이터 센터의 폭증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의 위기가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구리 가격이 최고를 찍은 걸로 인해서 구리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 등에 대해서 많은 주식들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 자,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7일 날 조지아주에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10년간의 신규 전력 사용량이 최근 사용량의 17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7배, 정말 엄청난 수치고요. 자, 또한 캔자스, 그리고 네브래스카, 위스콘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전력 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늦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 부족이 심각한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8,000개 정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최근 2024년 전기보고서에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지난 2022년 460테라와트에서 오는 2026년이 얼마 안 남았죠. 1050테라와트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지금 넘어서는 규모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요 정도가 되면 독일의 전체 전력 수요하고도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국가의 전체 전력 수요를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테라와트 기준인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엄청납니다. 7,933테라와트고요. 기존 예측치가 2,967테라와트, 그리고 최소 수용이 이 정도에 최소로 갈 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기존 예측치하고 최대 요 사이 중간 어디쯤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AI 슈퍼컴퓨터 스타게이트를 만든다라고 하죠. 이 스타게이트가 사용하는 전력량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시간당 5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시간당 5기가와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에너지 관리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가 AI로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 해에 4.3기가와트라고 합니다. 프랑스 에너지 관리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가 AI로 사용하는 전력량이 4.3기가와트라고 하니까, 이 스타게이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간당 5기가와트거든요. 엄청난 수요입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전 세계 AI 관련 전력 사용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 부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주변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설치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공해 핵융합 에너지 연구회사 그리고 헬리온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100% 원자력 구동 데이터 센터에 6억 5천 달러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인근 2.5기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와 10년간 전력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미국은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키우고 있고, 이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큰 빅테크 기업들은 이 자꾸 원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에너지를 확충을 하려고 하느냐? 일단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은 전력 사용에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리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정전 사태라고 하면 우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정전 한 번으로 스톱이 되면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죠. 근데 앞으로 전 세계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에너지가 전력으로 가동이 될 텐데, 화석이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전 사태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애리조나주 최대 전력회사 APS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신규 사업을 당분간 보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전력 부족을 이유로 신규 데이터 센터 계획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자꾸 이제 전력 부족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 또한 AI 발전의 제약은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캐피털 파트너스의 더그 키멜만 수석 파트너도 데이터 센터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스 화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가스 화력을 했느냐? 이것은 연중 유무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현재까지는 원전과 그리고 가스 화력 이 두 가지만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미국의 최대 가스 생산업체 토비라이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AI 붐은 가스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전력 수요는 지금까지는 전기라는 것이 전기 설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전기 설비가 있더라도 전력을 끌어오는, 그 전력을 생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전력망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현재까지는 원전과 가스 화력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빅데이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대부분 원전에 속해 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의 원전 산업은 녹록지가 않죠. 탈원전을 외쳤던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정부가 추진해왔던 탈원전 폐기에 대한 부분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생겼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야당이 승리한 뒤로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1, 2주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서 하락했던 분을 대부분 다 만회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고준위 특별법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 고준위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준위에 대한 특별법인데, 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상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관련한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냐 되지 않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번 달에 이 고준위 특별법의 청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풍력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해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됐고, 이 고준위 특별법에 풍력법도 같이 넣은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열어서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5월 달에 마지막 이제 법사위에서 이게 5월 달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 가능한데, 요게 여기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전 업계에서는 5월 달에 이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좀 한동안 좀 횡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본다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앞으로의 추가적인 AI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반도체 여러 가지에 대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지면서 전력 부족에 대한 위기가 떠올랐고, 그것 때문에 최근까지 전력 부족과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종 도착지는 결국은 이 전력을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과 관련돼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가스와 관련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야가 이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흥이 조금은 아직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어쨌든 한국이 체코와 비롯해서 전 세계 원전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도 좋아질 것이고, 전 세계도 이 원전이 없이는 안전한 전력 공급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업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산업에 대한 뉴스를 계속적으로 찾아보시고 좀 공부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서도 향후에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